샴푸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는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 뭐 좋다 이런 거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말고도 탈모에 다른 징후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도 있나요? 머리를 뽑아보는 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환자분들이 인지하는 게, 제가 이제 머리가 조금씩 가늘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디하이드로테스테론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건강한 두피랑 탈모인 두피를 사진을 딱 현미경을 저희가 딱 대서 보거든요. 그러면 머리 두께가 요만했던 게 이렇게 줄어든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좀 머리가 가늘어진다. 그리고 가늘어지면서 이제 두피 볼륨, 머리를 조금 볼륨감이 줄어든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초창기 탈모 징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미경을 갖다 대면 딱 바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탈모 진단기 같은 걸 저희가 쓰는데, 그런 걸 써보면 이제 정상 머리 굵기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머리가 얇아졌는지 안 얇아졌는지를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은 좀 가까운 병원을 찾아셔가지고 좀 검사를 해보시는 걸 항상 추천드리죠. 그리고 되게 이제 이런 게 있으신지를 잘 모르실 텐데, 탈모 검사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제 보통 하냐면요. 탈모가 1기입니다, 2기입니다, 3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탈모 이제 측정기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한 필드의 머리카락 개수를 셉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24개 이상 나오면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좀 적으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고, 몇 개가 뭐 1기, 몇 개가 2기 꼭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좀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두피 상태를 보고, 그러고 건강한 두피는 두피가 아주 투명해요. 그리고 좀 뭐랄까 좀 지저분하게 각질 덩어리 이런 거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럼 각질 덩어리가 이렇게 모공을 막고 있으면 숨을 못 쉬겠죠. 이렇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드리고, 그 다음에 두피염이 심하신 분들은 두피가 빨개요. 그래서 그렇게 붉은지 투명한지, 그 다음에 각질이 모공을 덮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 필드에 머리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머리카락 굵기가 얇아지고 있는지, 항상 두껍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이야기해드립니다. 샴푸만 바꿔도 탈모 방지 효과가 있을까요? 샴푸는 사실 너무 많은 샴푸가 지금 탈모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딱 하나 이야기 드리는 게, 이분한테 좋은 샴푸가 꼭 저한테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샴푸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품을 하나 만들 적에 들어가는 성분 개수가 보통 한 4, 5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자극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친구가 이제 좋다고 해서 써봤어. 썼는데 이상하게 두피가 좀 따갑고 가렵다. 그건 자기한테 안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극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샴푸는 내가 썼는데 아무 문제 없고 머리가 항상 뽀송뽀송하게 잘 유지가 되면 그게 나한테 맞는 샴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기능적이고 이제 그런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샴푸들을 쓰실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썼는데 특별한 자극이 없는 샴푸, 그럼 그게 나한테 맞는 샴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샴푸에 커피를 넣으면 머리숱이 많아진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이제 모근을 성장시키고 재생하는 좀 자극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샴푸는 좀 도움이 된다, 그 정도의 포지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를 집에서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해서 커피를 타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검증되고 좋은 카페인 들어가 있는 샴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완제품 위주로 그냥 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탈모를 막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듯이 이제 단번에 우리가 몸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탈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이 이제 내 몸에 좋은가, 탈모에 좋은가라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몸도 피부도 다 똑같은 거고, 피부의 종류가 두피니까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생활 습관이 두피에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판단하기가 되게 좀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잘 자는 거, 그 다음에 잘 먹는 거, 그리고 잘 먹는 게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이게 특정 음식이
이게 머리에 좋다고 해서 그것만 드시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가 특정 음식이 머리에 좋다, 뭐 검은 콩이 머리에 좋다, 당연히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또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골고루 제때 적당량을 잘 먹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 좋으신 분들 보면 청소 자주 해주잖아요. 머리 청소하는 게 결국 머리 감는 거죠. 머리 잘 감으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잘 감아주시면 그것만큼 또 탈모에 또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집 청소 많이 한다고 집이 나빠지는 게 없잖아요. 집이 훨씬 깨끗해지죠. 그래서 머리 열심히 잘 감으시는 게 좋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샴푸를 안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썼는데 특별하게 나한테 큰 문제가 없는 샴푸라면 그거는 사실 크게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여드름 치료하는 친구들한테도 꼭 이야기를 해주는데 땀에 노출된 시간을 많이 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땀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드름이 나빠집니다. 사실 두피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꼭 이제 아침에 감고 저녁에 운동을 했다. 차라리 그러면 저녁에 샴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당량을 썼는데 내가 문제가 없는 샴푸라면 그거를 굳이 뭐 피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샴푸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는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사실 인터넷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고 샴푸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사실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이랑 이 건강기능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냥 모발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영양제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치료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샴푸 2번 정도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그 샴푸가 나한테 썼을 적에 따갑다. 그럼 무조건 샴푸 바꾸시는 거. 그거는 항상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샴푸로 탈모가 좋아졌으면 그건 약이죠, 약. 그러면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샴푸를 처방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샴푸 중에 그건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결국 지루성 두피염이 탈모랑 연관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루성 두피염이 심하신 분들은 약용 샴푸가 있습니다. 뭐 니쥬럴 같은 거. 곰팡이를 케어하는 성분이죠. 그럼 그런 샴푸는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조금 내가 머리에 기름이 많고 비듬이 있다. 그런 분들은 꼭 그런 샴푸를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 샴푸만 쓰면 다른 일반 샴푸 쓰면 안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샴푸들은 거품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일반 샴푸로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약용 샴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탈모에 진짜 좋은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요? 그리고 그 이유도 궁금해요. 탈모에 좋은 음식이라고 많이들 이제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딱 하나 뭐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면 당연히 머리에 영양분이 안 가서 이제 탈모에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골고루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음식하고 기름진 음식은 이제 두피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건 좀 피하시고, 그리고 골고루 좋은 성분을 다양하게 섭취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영양제도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영양제도 저도 지금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지금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이어트를 할 적에 영양제를 복용하는 거는 혹시 머리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모자랄까봐 제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 아니면 그냥 골고루 내가 다양하게 음식을 잘 섭취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탈모는 유전인가요? 탈모는 유전인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탈모는 유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시면 결국 탈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 탈모에서 그 호르몬의 영향은 몇 %냐라고 물어보면 90%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90%인데 그거를 차단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라는 아기가 키가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키가 작은 친구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는데, 왜냐면 이제 제 아빠가 작으니까, 그런 친구한테 잘 먹이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잘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잘 재우고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쭉쭉 나오니까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좀 더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럼 나는 그 자유로운가? 그게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 탈모에서
남성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은 60% 정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그런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탈모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고 좋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쓸 수 있는지 그게 타입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력이 강한 사람이 탈모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이제 논문으로 나온 게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남성 호르몬 수치였던 걸로 기억돼요. 그래서 탈모인 분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가 조사한 논문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조사해보면 그렇게 떨어져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관계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를 받으면 성욕이 감퇴하고 발기부전이 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2% 정도거든요. 근데 2% 정도이고 특히나 남성분들이 이제 성욕이랑 성기능도 신경 쓰시지만 여성형 유방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근데 그거는 2%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기능에 관련된 거는 사실 심리적 요인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겠지? 라는 깔려있는 그런 마인드가 결국 더 자기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더 그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한테는 대부분 심리적 요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약을 먹다 보면 적응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라고 항상 설명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뿌리는 약도 나와 있어요. 이제 먹는 약은 못 먹으니까 뿌리는 약도 나와 있거든요.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나는 안 먹어야지라고 딱 선을 긋고 오시는 것들을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만지거나 냄새만 맡아도 부작용이 생기는 탈모약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임신부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 애기 태아가.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그 냄새 맡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연질 캡슐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온 건 사실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탈모약을 비싸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랑 똑같은 치료제랑 똑같은 성분이거든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은 약 성분이 용량이 크죠. 그래서 그 약을 쪼개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싸게 먹으려고. 쪼개는 순간 가루가 튀겠죠. 그 가루가 이렇게 냄새로 들어가면 이제 임산부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연질 캡슐을 먹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애기한테 사실 조금 그런 악영향이 있으면 사실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성분이 없어지는 게 이제 약 성분마다 다른데 두타스테라이드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다 없어져요. 그래서 임신하고 현열하기 6개월 전에는 두타스테라이드는 끊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성분은 보통 한 1, 2개월 정도 전에 끊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약 성분마다 어쨌든 좀 다르지만 절대로 임신부한테는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는 뱃속의 태아의 성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는 불치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탈모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이제 같이 가면 제가 이제 아버지 그 여행 사진에 그냥 뽀샵 같은 걸로 해서 꼭 모자를 씌워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저게 내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치료를 하면 안 죽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그래서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탈모를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왜 탈모 치료를 10년이나 하고 있냐? 제가 지금 10년째 지금 탈모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50대 때 탈모가 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결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딱 머리가 있으면 연애하기도 좀 좋고 뭐 결혼식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놀림 받을까 봐 또 걱정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50대 때 이게 탈모가 와버리면 이게 다 벗겨져 버리면 직업적 생명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탈모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선입견도 강하고 사실 저처럼 탈모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한국이라는 사회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하는 목적이 탈모를 피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늦춰서 오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탈모의 원인 중에 이야기 드렸지만 노화가 있지 않습니까? 노화가 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 탈모는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목적으로 탈모 치료를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친구고 그 친구를 이제 20대에 처음 만났을 적에 제가 지방에서 이제 서울을 처음 올라와서 만난 친구인데 아니 남자가 이렇게 잘생길 수 있구나 라고 정말 깜짝 놀랐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20대 후반에 이제 탈모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멋있었던 친구가 자기 자신감을 잃어가고 뭐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이제 상처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이 탈모 치료는 사람들이 좀 탈모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삶에 대한 영향도 많이 미치고 그런 탈모 유전자를 타고난 친구들은 10대 때에도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신경 쓰고 치료하면 늦출 수 있다. 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개입을 한번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정말 인생에 좀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자 이마인 사람은 탈모가 올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았을 적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가 요 M자하고 정수리거든요. 근데 치료에 특히 반응을 잘 하지 않는 부위가 M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의 라인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 같으면 좀 신경을 쓰시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항상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M자형 탈모는 치료에 다른 부위 탈모보다 좀 반응을 안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탈모 치료는 돈이 많이 든다는데 사실인가요? 돈 많이 들죠. 돈 많이 드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도 싸고 하는 거는 약이에요. 그래서 약을 안 먹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약은 무조건 1번이다. 가성비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샴푸 이런 거 바꾸는 것보다 약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수면과 탈모의 관계는 어떤가요?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못 자면 치매가 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뇌에 있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을 하듯이 두피에서도 노폐물을 씻어내고 모낭을 쉬게 해주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잠을 안 잔다. 모든 장기가 못 쉬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 그러면 잠을 잘 자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성장인자도 나오고 근육이 이완이 되죠. 우리가 잠자면서 팍 퍼지잖아요. 그럼 머리 근육도 퍼집니다. 그러면 그때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 그 혈액순환이 우리 머리에 노폐물도 다 씻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호르몬, 영양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불면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일인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면 머리도 좀 잘 나고 건강할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일은 계속 해야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뭐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술도 조금 조절하시다 보면은 점점 건강해지면서 머리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원칙은 결국 이 두피도 우리 몸의 장기고 몸에 안 좋은 걸 하면 두피도 악영향을 받는 거고요. 몸에 좋은 걸 하면 이제 두피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인병이라는 게 결국 혈관병이거든요. 당뇨도 미세 혈관이 다치는 거고 혈압도 혈관에 가해진 압력이 늘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두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신 상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결국 머리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부위 따로 이 부위 따로 뭐 특별하게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u